안녕하세요. 공기업론 오늘도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벌써 이 책도 이제 슬슬 결말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벌써 이제 335쪽을 할 건데 뭐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 자기소개에서 이제 좀 이미 내신 분들도 있어서 다 그 마감 시간까지 다 내시면 제가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도 뭐 제가 엊그저께도 또 연락을 해서 뭐 물어보니까 이것저것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니까 뭐 잘 지내시는 분들 계시고 생각보다 좀 여의치 않은 거, 뭐 노력을 하는데 자꾸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제 직업을 바꾸는 경우, 뭐 예전 A 직업을 좀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B 직업으로 그냥 바꾸는 이른바 이직 또는 전직, 계열을 바꾸는 거, 완전히 뭐 다른 일을 하는 전직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은 수업이고 이제 졸업하시고 나서 어차피 사실상 졸업이잖아요. 예, 졸업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좀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고민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특별히 할 게 없다라고 하면은 자격증 취득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이수를 하셔가지고 내가 최소한의 어떤 난 그래도 이 과정을 좀 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뭐 훌륭하다. 난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런 쪽에 관심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얘기는 이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사실 이 공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 내용을 사실 알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알 필요가 없는데 오늘 얘기는 이제 일반 주식회사를 좀 생각하셔야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반적인 그냥 회사, 주식회사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335쪽에 아래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기업 지배 구조는 자,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라고 얘기하죠. 행정학에서 말하는 거버넌스와는 다릅니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거버넌스는 지배 구조예요. 자, 일반적으로 기업 지배 구조는 기업을 지배하는 권력의 배분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좀 더 경영자 중심으로 좁혀서 정의하면 기업 경영자는 기업 경영 결과에 대해 소유자 및 이해 관련자, 주주들이요.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배우는 영상은 공기업도 공기업인데 주식회사를 생각하셔야 이해하기 편해요. 336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경영자와 주주, 종업원, 소비자, 정부, 지역사회, 심지어는 일반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기업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기업 경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하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 이것이 기업 지배 구조다. 공기업도 마찬가지,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항공사 큰 두 개의 항공사가 지금 구조조정, 인수합병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주주의 권리도 중요하고 임원, 이사진, 이사회의 권리도 중요하고 당연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10줄 가량 읽은 내용 가지고는 절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공기업이나 그 주식회사에 상당한 근무를 해야만 이제야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개별적인 그 기업마다 상황이 달라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얘기는 정말 이건 상식적인 얘기들이고 실제로 그 기업의 속속들이 비밀도 알아야 돼요. 이걸 완전히 이해하려면 비밀을 알아야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우리 기업에 목을 맬까 흔히 하는 말로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보시냐면요, 저 337쪽에 표가 하나 나와요. 앵글로색슨 모형과 라인 모형 그거 알 필요 없고요.
거기에 보면은 기본 이념이라는 그 네모칸이 있어요. 주주가 기업의 주인. 당연하죠. 주식회사는요. 기업은 하나의 공동체. 이른바 그 기업에 있는 사장님부터 자 완전히 신입사원까지 우리는 하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생존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정규직, 종합직이라고 하면 정규직, 종합직 사원이 되면은 이제 끝까지 이게 같이 간다는 개념으로 보는 게 이제 일본의 이제 공동체, 일본의 기업, 이 기업 이제 그 가치관이고요. 이제 영국과 미국식의 방식은 주주에게 뭔가 계획한 대로 약속한 대로 뭔가를 주지 않으면 경영자가 떠나야 돼요. 이른바 CEO요. 떠나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좀 많이 넘어갈게요. 불필요한 얘기 생략하고 우리 344쪽에 그림이 큰 게 하나 나와요. 이 그림이 굉장히 잘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강의 자료 조금 얘기할게요. 공기업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기업과 차이가 있는데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는 국민까지 포함해요. 국민들 그리고 지역 주민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발전소 같은 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보통 발전소라고 하면은 이제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는 아예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그 공기업 자체가 들어와 버리는 경우 야, 우리 동네에 저 크게 그냥 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저기 무슨 공공기관이 들어온대. 아, 굉장한 이해관계죠. 그건 굉장한 이해관계죠. 동네 주민들한테요. 아주 쉬워요. 이해관계라는 건요. 단지 돈만이 아니라 좀 넓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고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주주총회 한번 가보시면 금방 느끼시게 될 건데 이 공기업의 지배구조 요소 이제 개념 344쪽의 그림을 보면은 공기업은 일단 정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정부의 행정주체의 감독과 통제를 받게 돼 있고 그 경영주체 공기업은 나름대로 자율 경영을 하죠. 공익성과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개를 두고 자율 경영을 하죠. 자, 그리고 생산주체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 나오죠. 이건 이제 직원이요. 자, 직원인데 흔히 말하는 근로자, 노동자를 얘기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 생산주체에 대한 개념이 좀 약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엄연히 노동조합, 노조가 이제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리한 처분,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대신해서 임원진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노사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기업은 노사 간의 원만한 문제 해결, 노사가 얼마나 원만히 지내는지를 반드시 감독하고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경영주체와 생산주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원만한 관계여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행정주체, 흔히 말해서 정부가 통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자를 보면은 공기업은 경영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돈을 어떻게 썼고 돈이 어떻게 들어왔고 등등등을 다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포털 사이트에 한글로 알리오 또는 클린아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공기업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공기업이 이렇게 많은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실 겁니다. 그런 공기업의 어떤 경영 공식 현황을 알리오 그리고 클린아이라는 이 홈페이지에 무조건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기업을 진짜 좀 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사이트를 한 번쯤 들어가셔가지고 공기업이 정말 많구나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배 구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간은 공기업 더하기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그나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47쪽의 맨 위에 줄이요. 공기업의 경영공시. 자, 일반 국민이 공기업을 직접 통제하는 방법은 경영공시 제도다. 그래서 경영공시를 좀 보시고 이거 좀 얘네는 왜 운영을 이렇게밖에 못하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공기업은 왜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좀 민원을 제기하겠다. 그럼 제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공시라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예외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많은 그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왜냐면 만약에 이 내용을 좀 볼 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기가 왜 이렇지? 여기 운영이 좀 이상한데? 대번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공시는 굉장히 간접적으로 국민이 공기업을 통제하는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행정학에서 말하는 투명성이에요. 정보 공개의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